자, 상생임대인과 관련해서 정부의 아주 중요한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상생임대인에게 다소 유리한 우호적인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많은 질문과 궁금증이 제기됐던 부분인데요. 오늘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길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에 오늘 끝까지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희 채널에서 여러 차례 문제로 제기했던 이 세입자 변심과 관련해서 집주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상생임대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기존 영상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상생임대인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 우선 기간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직전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1년 6개월 이상 임대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직전 임대차 계약에 이은 신규 혹은 갱신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요. 이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맺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규 혹은 갱신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한마디로 착한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때 상생임대인이라는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새롭게 신규 혹은 갱신 계약을 맺은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만 그냥 맺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즉 기간 요건, 종전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그리고 후에 있는 신규 혹은 갱신 계약은 2년 이상, 이 두 가지 기간 요건을 맞춰야 그래야 상생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중간에 세입자가 변심해서 나가게 될 경우에 이 집주인이 상생임대인이 되는 것에 큰 지장이 생기죠. 한마디로 세입자가 이 약속한 기간을 살지 않고 나가게 되면, 변심하게 되면 이 집주인들한테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정부가 최근에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저겁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412라고 하는 유권 해석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직전 임대차 계약 또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 1년 6개월과 2년의 기간을 따질 때 이 변심해서 나간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과 새롭게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합산해서 좀 더 유리하게 집주인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이번에 유권 해석입니다. 당연합니다. 집주인들은 잘못 없이 세입자가 변심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를 인정해서 편의를 봐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있습니다. 이게 세입자가 변심해서 나가게 될 경우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맺는 임대차 계약은 종전 계약에 비해서 절대로 그 조건이 더 좋아지면 안 됩니다. 즉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에 있어서 더 높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낮아야만 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세입자 변심을 이용해서 그걸 기화로 해서 뭐 임대를 올리게 되면 그건 좀 아니죠. 제도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봐서 임대차 조건은 최소한 같거나 아니면 낮아야만 혜택을 드립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해가 더 확실하실 겁니다. 저런 경우 과연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분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계약, 새로운 신규 계약 혹은 갱신 계약을 올 7월, 2022년 7월에 맺었습니다. 비계약을 맺은 겁니다. 당연히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해서 2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2년을 쭉 살아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세입자가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나 내년 7월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즉 2023년 7월에 저 세입자는 전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집주인은 상생임대인이 지금까지로서는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규 계약에 이 비계약이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가기 때문에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었는데요. 바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최근 정부의 유권 해석에 의해서 이제 저분은 상생임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신규 계약 혹은 갱신 계약의 2년 요건을 판단할 때 저 임대차 계약과 비의 계약 기간과 비의 임대 기간과 바로 새롭게 체결하는, 즉 내년 8월에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즉 C계약의 기간을 합산, 통산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새로운 C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때 이 전세 보증금과 임대료는 반드시 이 B계약보다 절대로 높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낮아야만
저분은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도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상생 임대인들에게 좀 좋은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또 다른 유권 해석은 다소 좀 나빠진, 좀 타이트해진 그런 유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상생 임대인 제도는 싫어하는 게 갭 투자입니다. 이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걸 만들 때 이 갭 투자자들을 한마디로 좀 적대시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이 2개가 필요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맺은 계약 2개가 필요합니다. 종전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이 신규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갭 투자자들은 대개 이렇죠. 남이 전 주인이 맺어놓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면서 그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생 임대인 제도에서는 갭 투자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승계받은 계약은 이 종전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정부가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사 갭 투자로 이 집을 샀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새롭게 맺은 계약이 있어야 그게 종전 계약이 되고 그 종전 계약이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갱신 혹은 신규 계약을 해야 그래야만 그때 그분은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이 세가 들어있는 집을 사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 집의 매수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를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좀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하기 전에 저 계약 체결과 잔금일 중간에 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뭐 계약금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러서 주택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2020년 6월에 이 주택 매수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2020년 9월 18일에 이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여기서 받은 보증금으로 바로 잔금을 치러서 9월 18일, 2020년 9월 18일 날 저 주택을 취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집을 취득한 다음에 바로 이후에 2020년 9월 28일부터 임대가 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2022년 9월에 저분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 2년 동안을 기다릴 그럴 생각입니다. 자, 저분은 상생 임대인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뜻 봐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본인이 맺은 계약이 분명히 2개가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맺은 임대차 계약이 있고요. 이게 종전 계약이 있고 또 2022년 9월, 올 9월에 맺은 새로운 신규 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기 때문에 저분은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에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일 이후 임대 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난 11월 17일 날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때 잔금을 치르기 전입니다.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비록 잔금 이후에 임대 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이거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주택 소유권을 다 취득하기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종전 계약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일종의 갭 투자로 봐서 이건 상생 임대인 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자, 종전 계약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2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선 종전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어야 됩니다. 남이 맺은 계약을 갭 투자하면서 사면서 그대로 그 계약을 승계받은 경우에 종전 계약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거는 일단 계약을 승계한 다음에 추후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남이 맺은 계약은 무조건 종전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죠. 이 주택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이 주택에 관해서 등기를 하기 전에 맺은 계약은 종전 계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좀 불명확했던 부분인데 이번 지난 11월에 기획재정부가 명확하게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이거는 일종의 갭 투자로 봐서 상생 임대인 혜택을 못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전 계약으로서 인정받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주택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맺은 임대차 계약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이 서민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간 요건을 맞춰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 어떤 회사의 목적 때문에 그 임대차를 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세입자를 법인으로 맡는 경우에도 이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뭐 법인을 세입자로 맞아도 상생 임대인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설명드린 그런 까다로운 요건들은 반드시 충족하셔야 이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이 기획재정부 상생 임대인과 관련된 유권 해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요. 좀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